자, 네, 뭐라고요? 네 머리였죠? 머리, 예? 뭐라고요? 아, 알았어요. 와, 마치 캐릭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캐릭터 키우는 거예요. 네, 감사해요. 네, 네, 아이템을 좀 사주시면서 꾸미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이템 하나도 사주는 것도 없으면서. 이건 누가 샀어요? 내가 샀잖아, 아이템. 다 내가 샀잖아요. 네, 좀 질러주세요. 아, 그래요? 풍선을 쏘시든가요. 아프리카 진출할 테니까. 1학년 아이들이 그랬어요. 선생님, 그럴 바에 아프리카를 하세요. BJ로 변신. 자, 발음빛 국어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촬영 중이죠, 지금.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네. 아이쿠, 영선이 엄청 좋아하네. 배 아파요. 영선이 배 아파요. 영선이. 배 아파요. 얼굴 빨개졌다네. 자, 좋아요. 아주머니, 어머니, 지금 어머님이 앉아 계시고, 지금, 어머님은 좀 대기 계셔야 할 텐데, 여기까지, 네. 어머, 네. 선생님, 근데 저 22번 전에 2번 해주시면. 예, 상고 시대로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좋아요. 얼마든지 상대해 드리겠습니다. 2번부터 하겠다. 처음부터 가자. 바닥부터 가자. 틀렸다. 아니요. 기뻐하지는 마세요.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네네네. 자, 계속 아침 드라마 진행되고 있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고요. 2번 같이 가겠습니다. 자, 2번. 자, 또 본인 그 숙제한 것 중에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거 꼭 질문하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선지를 먼저 봅시다.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 있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끊어보시고. 그럼 판단해야 되는 게 자각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의 소중함, 그리고 다시 끊어서 일상생활을 나타내는 말이 어디 있지 찾는 게 순서예요. 그럼 이제 일상생활을 나타내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죠. 생활. 그럼 생활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대체로 서술어. 뭐라고요? 서술어.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뭐뭐 해도 좋다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슬퍼도 좋다는 얘기는 도가 들어갔으니까 또한 역시의 도예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딴 것이어도 좋다도 되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슬퍼도 좋다는 얘기는 기뻐도 좋다도 되고, 생활은 기뻐도 좋고 슬퍼도 좋다. 다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이 생활에 대한 태도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생활인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여기다가 생활 대신에 딴 걸로 보겠습니다. 원형이어도 좋고 원형이가 아니어도 좋다. 그럼 뭔 소리예요? 원형이 걔나 줘버려. 이거잖아요. 원영이 팬이 있네요. 사실 저도 잠들기 전에 어제 원영이 유튜브를 좀 봤는데, 원영이 거를 봤다는 게 아니라 그 방송, 녹화본을 봤는데,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우야. 정말. 윙크를 왜 이렇게 빨리 잘하는 거야, 진짜. 빨리 수업하라고요? 알았어요. 네. 자, 아니,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원영이가 맞아도 좋고, 원영이가 아니어도 좋다. 그건 뭔 소리예요? 원영이는 걔나 줘보라 이거잖아. 미안합니다. 아니,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생활이라는 게 소중합니까? 소중한 대상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래야만 한다라고 나와야죠. 소중한 것이었다면. 안 그래요?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답니다. 큰일 났네요. 자, 그러니까 생활은 슬퍼도 좋고 기뻐도 좋다잖아요. 그쵸?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입시 생활이 기뻐도 좋고 슬퍼도 좋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무관하다,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다는 거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가정에서 생활이라는 게 네가 생각했을 때 매우 소중한 대상이라면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래도 상관없다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이런 거죠. 너무 소중해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우리는 해결할 때 어떤 코드가 필요한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수용하려는 태도인 건지 거부하려는 태도인 건지 이렇게 나눠야지 소중하다. 다시 말해서 가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이 상황은. 가치가 있는 대상이냐 아닌 대상이냐로 선지가 유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가치가 있다 없다로. 근데 실제로 내용상으로는 수용하려는 태도이지 가치가 있다라는 태도는 아니거든. 그건 네가 상상을 한 거야. 지금 막 쥐어짜서 네 마음대로 지어낸 거라고. 그러니까 수용하려는 태도와 거부하려는 태도 가운데서 수용하려는 태도예요. 군대를 가는 거예요. 이제 종원이 머리 보니까 또 군대 생각나요. 군대 가면은 군대 생활이야 뭐 슬퍼도 좋고 기쁘도 좋아. 뭔 말이야. 거기서 나는 살아내겠다는 거거든요. 똑같아. 고3 생활 슬퍼도 좋고 기쁘도 좋지. 왜냐면 나는 도망치지 않을 거거든.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갈 거야. 수용하는 태도예요. 수용하는 태도. 이해돼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배터리가 다 됐죠? 네. 아, 그래요? 아, 그런가? 고장난 건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빨리 사달라고요. 구매해 주세요. 자, 그럼 어쨌거나, 모양은 나와야 되니까 계속 쓰고 있을 거예요. 알겠죠? 네.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연기 잘해야 돼요. 잘 들리는 것처럼. 이해돼요? 안 돼요? 수용하려는 태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생활은 슬퍼도 좋다. 자, 그러니까 점원들끼리 서서 진짜 중요한 대상은 뭐냐면 푸른별이거든요. 내게 귀 기울이는 아이는 스피커밖에 없어요. 오, 저 보세요. AI 스피커 켜줘. 네, 주인님. 정확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저 아이밖에 없어요. 자, 기쁘도 좋고 슬프도 좋다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생활 말고 푸른 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서술어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뭐뭐 하자 청유형의 문장으로 바라보자 라고 했잖아요. 그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단순히 시선을 그쪽에 둔다 이상이에요. 물리적으로 시선 처리를 한다 이상이라고. 정신적으로 내적인 가치를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아갈 바, 지향, 동경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은 이거죠. 이거. 진짜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은. 슬기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해야지 슬기는 있어도 좋고 슬기는 없어도 좋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고3 생활은 슬퍼도 받아들일 거고 기뻐도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계속 바라볼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대입시키면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걸 찾으라는 건데 소중함에 대해서 노노노노 소중함 X 수용하려는 태도입니다. 좀 어렵죠? 이게 이제 수능이면 수능 이런 게. 자, 2번 지나서 오늘 뭐 거의 다영이가 질문 독점하듯이 독식할 것 같아요. 느낌상. 자, 아까 22라고 하셨나요? 오, 아 그래요? 예리님이에요? 22번? 자, 22번 이전에 혹시 2번과 22번 사이에 질문 있나요? 없으면 22번으로 갑니다. 22번. 네. 자, 소나무님 뭐랄까요? 저 음흉한 미소 뭐죠? 좀 뭔가 상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내 머릿속으로 지금 뭔가를 생각하고. 13번이요. 아, 13번. 네, 감사합니다. 네, 딴소리 못하게 저를 제어해주는,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길을 잃지 않고 있어요. 자, 13번 갑니다. 또 선지를 먼저 볼까요? 선지를 먼저 보니까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그랬죠. 태도를 뒤에서 이제 끊어보시면은 둘 다 판단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일단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건 현실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게 있는지를 보시고 그게 있다면 그 다음 그걸 대놓고 얘기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직설이 무슨 말이죠?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현실 그러니까 일단 현실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서 그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지를 보고 그게 또 직접적인지를 두 번째로 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실을 나타내는 표현을 봐. 현실을 나타내는 표현이 뭐가 있죠? 현실은 현실인데 어떤 현실이에요? 영하 13도의 현실이죠. 영하 20도의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지상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인데 현실의 상태가 이런 상태,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지상의 상태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누구 입장에서요?
나무 알겠죠? 그래서 제목이 중요해요. 시는 엄청 중요하죠. 일종의 모델하우스 같은 건데, 그쵸? 집 전체의 모델하우스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무라는 게 그쵸? 핵심 제재이기 때문에 나무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영하 30도 13도 20도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현실에 대해서 일단 현실 자체를 찾아. 지상은 현실이고 현실은 마이너스야. 근데 그 마이너스 현실에 대한 태도를 이제 판단할 차례야.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 받고요. 그 다음에 쳐들고요. 라고 했잖아요. 수용하는 거야? 아니면 극복하려는 의지야?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가리를 쳐 들고 그랬잖아요. 나무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무방비의 나무로 서서, 자, 서서 쓰러지지 않고 선다는 얘기고요. 두 손을 올리고, 어깨가 처지는 게 아니라 두 손을 올리고, 그러나 벌받는 자세로 서서, 그리고 벌받은 몸으로, 벌받은 목숨으로 기립하여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현실에 대한 비판인지를 보세요. 일단 상황 자체가 마이너스라고 하면서 인식 자체가 긍정적인 인식이에요? 부정적인 인식이에요? 부정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태도 자체는 부정적인 비판적인 인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대놓고 말하는 건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제목이 왜 또 중요하냐? 나무 얘기를 통해서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사회 현실에 대해서 사람 중심으로 얘기했으면 직설적이 될 수 있죠. 근데 사람 중심으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무의 생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직접적이야, 간접적이야? 간접적인 거죠. 이해돼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하의 날씨라고 하는 자연적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걸 빌어서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왜 이렇게 독재를 하니? 라고 한다 했지. 아니면 왜 이렇게 우리는 분단 현실에 찌들어 있지? 라고 말한다면 직설적이겠죠. 사람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그러나 사회 현실에 대해서 말하려는 바를 자연의 생태적인 어떤 현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은 맞지만 직설적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헷갈리는 친구들은 당구장 표시하고 딱 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겉으로 표현해 놓고 있으면서 표현은 자연인데 의도 자체, 실제 의도 자체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화살표가 간단 말이에요. 사람 이야기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나 실제 표현은 자연으로 표현했으면 직접적인 거야, 간접적인 거야? 당연히 간접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공식 같은 거야. 공식 같은 거라고. 사람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고, 알겠어요? 그러나 의인화되어 있긴 하지만, 의인화 자체가 빗대 표현하는 거잖아요. 간접적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돼요, 안 돼요? 예린님? 질문은 예린님이 했는데. 아니요, 그랬던 거예요? 22번이 아니죠? 이해됐습니까? so 됐네. 네, 가겠습니다. 네, 단학과. 오늘 선학과 할게요, 선학과. 자, 선학과 가겠습니다. 이제 22번 가도 될까요? 18번이요. 네, 좋아요. 흥미로운 번호죠.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익사이팅 합니다. 자, 준비되어 있나요? 네, 18번 열차, 몸에. 자, 몸을 실어 보겠습니다. 18번 열차, 출발합니다. 푸푸! 자, 18번. 네, 오늘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네, 반응은 그제만 못하네요. 오늘 또 뭔가 망가져야 할 것 같은 느낌. 자, 선지를 보겠습니다. 자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 뒤에서 한번 끊어보시고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나타나있다. 원망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신의 문제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자신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했더니 자, 지은 밑줄 딱 긋고요. 서술어. 지었대요. 무엇을? 죄를요. 누가 지었어요? 내 몸에 누가 지었을까요? 자기 자신이 지은 죄겠죠. 산같이 쌓여있다. 자, 쌓여있다 밑줄 딱 그으시고. 그러면은 자신의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죄를 지은 문제겠죠. 이렇게. 그럼 다시 세상을 원망한다. 대상이 중요하겠구나. 세상을 자신을 원망할 수도 있고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환경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근데 세상 전체 구조를 원망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뭐를 원망하며 뭐뭐라 허물하랴 라고 했거든요. 랴의 동그라미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의문형 쓰고 있는데 답정너의 의문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답을 정해놓고 있어요. 의도가 뭐죠? 무슨 뜻을 강조하기 위한 서리법입니까? 허물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허물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똑같아. 원망하다, 탓하다, 그렇죠? 탓한다, 탓하지 않는다, 탓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을 강조하는 서리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허물하지 않겠다, 탓하지 않겠다. 얘는 뭐야? 원망한다, 안 한다? 원망하지 않겠다 인 거예요. and 탓하지도 않겠다. 대상이 되는 게 누구죠? 하늘을 원망하지 않겠고요. 사람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 시가에서 사람은 보통 타인입니다. 타인. 나 말고 다른 사람. 타인을 원망하지 않겠다, 탓하지 않겠다. 하늘도요. 그럼 여기에 세상을 원망하는 태도가 있습니까? 아니, 세상을 원망하지 않죠. 누구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에 내가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다고. 이해되죠? 근데 죄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쌓여 있는 것으로 표현되면 안 되죠, 원래. 일단 뇌가치니까 산같이니까 비유이긴 한데 더 나아가서 쌓여서 보일 수 없는 걸 쌓여서 보이는 것으로 표현했으니까 우리 배웠던 걸로 3종 세트 형구 뭐가 있었지? 감형구. 직전에 우리 이거 3문 개념 말고 우문 개념에서 시험 봤던 거 있잖아. 감각화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형상화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마지막 하나는 뭐죠? 구체화라고 말할 수도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가리켜 보세요. 죄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죄는. 근데 머리 바깥에 있는 것처럼 표현했잖아. 비유이자 동시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는 거죠. 더불어서 기억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이제 의미심장한 18번 지나서 자, 오늘 22번 자, 사연만은 22번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2번 또 미안하게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네. 22번 꺼져. 예. 그렇게 기다렸는데 막상 또 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친구. 26번이요. 야, 오늘 아주 걸음들 차근차근 작은 걸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선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여자 전체와 알겠죠? 여성 전체와 어머니라는 그 일부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이건. 응? 자, 그런 것도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이게 또 다른 선지에서 반복돼서 나올 텐데 가리우자에다가 밑줄 딱 그어볼게요. 서술어가 중요하잖아요. 26번에 서술어 가리우자. 가리우자가 무슨 말이에요? 가려서 덮자 이런 얘기잖아요. 대상이 되는 게 겨울이거든요. 그럼 얘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가려야 할 대상이거든요. 드러낸다가 아니라 가리자라고 했으니까 쉬는 시간이에요? 어머, 이건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예, 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독서 테스트